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쿠팡 동탄물류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제안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한 그 현장에서 쿠팡 물류센터의 폭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존경하는 이하경 의원님의 요청으로 쿠팡 풀필먼트 정종철 사장이 지난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환경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문제점이 폭염 대책의 미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쿠팡 3사의 업무상 재해 현황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만 배송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쿠팡에서는 2,074명이 업무상 재해를 신청해 1,957명이 승인을 받았고 이 중 2명은 사망 재해였습니다. 이는 산재 승인 기준으로 새벽 배송 경쟁 업체인 마켓컬리나 오아시스의 각각 28배, 130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쿠팡이 이커머스 1위 업체라는 점을 감안해도 매우 막대한 숫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배송만이 아니라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 풀필먼트의 재해 또한 심각해서 332명이 재해를 신청해 297명이 승인을 받았고 사망 재해는 1명이었습니다. 배달업을 하는 쿠팡 이츠의 경우에도 197명이 신청해 172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을 목표로 하여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까지 된 유니콘 기업입니다. 하지만 쿠팡 측이 자랑하는 물류 혁신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킨 대가라는 점이 해를 지나면서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혁신은 모든 기업의 사명이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풍요와 편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반드시 생명과 양립할 때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쿠팡이 현재처럼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으로 남고자 한다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업의 존속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쿠팡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1차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작업장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교섭해서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준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쿠팡 지부 94차, 라이더 유니언 쿠팡 이츠 협의회 24차, 쿠팡 물류센터지의 20차 교섭 등 시간 끌기만 할 뿐 성실한 교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커녕 노조 사무실 제공 등 기본적인 노조 활동 보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10월 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미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김범석 의장의 국회 출석을 합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쿠팡이 노동과 생명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준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쿠팡 친구는 굉장히 많은 사고와 부상으로 산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사고 또한 있습니다. 쿠팡은 무한 경쟁입니다. 지역별로, 팀별로, 개인별로 평가를 받으며 그로 인한 점수로 승급을 합니다. 저는 요즘 동료들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우리는 사실 살라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간 무한 경쟁과 무책임한 책임 전가로 인해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살라고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서 인센티브를 벌기 위해서 남들 쉴 때 한 집이라도 더 배송하고 쉬지 않고 뛰어다니며 일을 하고는 합니다. 쿠팡은 항상 말합니다. 쉬라며 안전하게 천천히 배송하라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계약 만료와 계약 해지로 그 책임을 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일하는 동료들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송해야겠다. 실시간에 한 집이라도 더 배송해서 살아남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평가를 잘 받아서 승진, 승급을 위해 휴게 시간을 반납하며 일하는 동료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사정이 다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알기에 나무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저 사람보다 잘해야 살아남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이유도 모른 채 어떤 기준으로서 평가를 받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센티브와 월급을 주는지도 모른 채 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 한 번도 공개한 적도 없는 데이터들을 위해 우리 쿠팡 친구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라는 말 외에는 뭐라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쿠팡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 신청 또한 잘 해줍니다. 그러나 이 휴직들로 인해 내가 쌓아온 점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경쟁하는 시스템에서 휴직으로 인해 출근을 안 한 사람은 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가 부여됩니다. 열심히 일한 점수를 보전하려면 아프지도 출산도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확실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법 아래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책임을 전가받고 있고 아무런 기준도 모른 채 아프면 점수가 깎이고 참고 견디며 일하느라 몸의 건강이 깎이고 있습니다. 부디 쿠팡 사측은 우리 노동자들과의 교섭에서 혜택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하여 살아가기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라이더 유니온 쿠팡이츠 협의회 위대한입니다. 쿠팡이츠는 저희 노동자들에게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사전적 의미로 동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업자를 죽음으로 계속 내모는 그런 파트너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이츠는 한 달에 600건, 800건 또는 시간당 몇 건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파트너들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미션을 채우기 위해 배달을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800건이라는 배달 건수, 600건이라는 배달 건수, 그리고 단시간 안에 7건, 15건 이러한 미션들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그 미션을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달료가 엄청 낮으니 그런 미션이라도 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1급을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낮은 배달료는 산재를 유발합니다. 한 건 한 건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그리고 신호 위반 등 각종 교통 법규를 위반을 하면서 달리게 합니다. 이 배달료가 안정적으로 라이더들이 용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러한 산재 사고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쿠팡이츠는 약식적인 교육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은 현장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허울뿐인 명목뿐인 교육입니다. 노조는 쿠팡이츠에게 교섭을 통해 교육을 제대로 하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 포함해서 어떠한 요구도 지금 쿠팡이츠는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합니다. 쿠팡 노조와 함께 산재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교섭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도로 위에서 지는 삶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을 노조와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5월 18일 인천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 4층 화장실에서 사망. 2020년 6월 1일 천안물류센터 도급업체 박모씨 노동자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사망. 2020년 10월 12일 70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장덕준 짐 욕실에서 사망. 2020년 11월 10일 마장물류센터에서 물류자동화 시스템 설비 검수와 시운전 담당하던 50대 하청 노동자 사망. 2021년 1월 11일 동탄물류센터 50대 여성 일용 노동자 옥외 화장실에서 사망. 2021년 12월 24일 동탄물류센터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쓰러지고 병원에서 치료 중 2월 11일 사망. 이렇듯 매년 사망하는 노동자가 발생하고 한 해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지만 현장의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핑계로 휴대폰 소지를 제한하고 북포장 건널목에 신호수 한두 명을 배치하고 덕평 화재 사고 이후 노동조합과 사회 여론에 밀려 안전교육을 정례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재해 노동자의 수는 드러난 수의 몇 배가 될 것입니다. 계약직의 차기 계약을 위해 사측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이는 감히 산재를 신청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일하다 다쳐도 무급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고 분해도 산재를 신청하면 다음 계약에서 탈락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저런 손해들을 본인들이 떠안고 마는 것입니다. 물류센터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부상은 카트 부딪힘 사고입니다. 현장이 비좁고 카트에 도트박스가 눈높이 이상 쌓여 시야 확보가 힘들고 마감 시간의 압박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이유로 인해 카트 부딪힘 사고는 현장에서 늘 마주쳐야 하는 불안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상품 낙하 사고입니다. 상품을 꺼내 카트로 옮기거나 반대로 카트에서 진열 선반으로 옮기다 떨어뜨리는 사고와 선반에서 상품이 낙하여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셋째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무거운 것을 늘 반복해서 들어 옮겨야 하는 상황이나 하루 걸어야 하는 걸음의 양이 너무 많아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셋째, 팔레트나 드라이아이스 또는 기타의 부자재 등을 들거나 옮기다 힘에 못 이겨 팔목이나 발 등을 다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물류센터 현장은 부상이나 재해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쿠팡자본은 이와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개인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유급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보장하고 인력 고용의 적정화를 통해 본래 업무 이외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행위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타 공정으로의 이동을 금지해야 하며 급성 질병이나 부상 등의 위험과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시스템의 개선 또한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쿠팡물류센터 현장 내 만연하는 위험 요소들과 반인권적 노동자 통제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처리해야 할 것이며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쿠팡 3개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쿠팡그룹이 대한민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으로 급성장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는 분야가 있다. 바로 산재 분야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한 산재 신청 상위 102 사업장 목록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쿠팡 주식회사의 산재 신청 건수는 1,135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쿠팡 풀피먼트는 373건으로 7위, 쿠팡 이츠 서비스는 339건으로 9위를 기록했다. 이들 산재 신청 건수의 92.7%가 승인되었다. 2018년도에는 세계 기업 중 유일하게 쿠팡 주식회사가 201건으로 10위였던 것이 4년 만에 쿠팡그룹 세계그룹이 10위권에 진입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OECD 산재 사망 사고 1위에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쿠팡그룹은 가히 세계적 산재그룹으로 부를 만하다. 특수고용직을 확대하고 분리 변경을 강요받아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주식회사 쿠팡의 배송 노동자들, 낮은 기본 수수료와 미션 수수료 체계로 위험천만으로 가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쿠팡이츠의 라이더 배달 노동자들이 함께 뭉쳐
수행에 나설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말에는 세계노조가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 한누이 국정감사에 참석한 쿠팡필프먼트 대표이사는 산재 건수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이 또다시 립싱크로 끝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일만의 진심이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은 쿠팡이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일터로 바뀔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나갈 것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대한민국 산재 1위 기업 쿠팡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동. 감사합니다.